그래서 K가 100, H가 100만큼 있다면 그러면 이제 10 곱하기 10 해서 뭐 스퀘어 루트였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100만큼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00이 되겠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수준에 따라서 어, 자본과 노동이 각각 100씩 투입이 되었을 때 이제 100을 생산해낼 수 있는데 테크놀로지 수준이 높으면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A가 1인 경우에는 Y가 100이 되겠죠. 하지만 A가 2가 된다면 그 테크놀로지 수준이 2배가 된다면 그러면 GDP도 200으로 2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생산함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도입을 할 텐데 이 두 가지 가정은 사실 우리가 경제학 원론 앞부분에서 전반부에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일반적인 생산함수에서 가정했던 것과 개별 기업들이 갖는 생산함수에서 가정했던 그 가정과 뭐 대체로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more is better인데요.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면 더 많이 투입할수록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우리가 생산함수를 앞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A 곱하기 F의 이제 KL인데요. 우리가 사실 KH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A는 잠깐 고정된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주로 우리 생산함수 이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늘어나고 H가 늘어나면 우리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나 H 둘 중에 하나라도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Y도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거시경제의 컨텍스트에서 본다면 자본 스탁이 증가하거나 혹은 효율 단위 노동이 증가한다면 GDP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동 투입량, 효율 단위 노동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일 자본 스탁 K가 증가한다면 그러면 이제 Y가 증가할 것이고요. GDP가 증가할 것이고 이제 반대로 자본 스탁 K가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에서 우리가 효율 단위 노동 투입량을 늘린다면 H죠. 늘린다면 그러면 이제 GDP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K와 H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자본 스탁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H를 계속해서 늘려가면 노동 투입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GDP의 크기가 점점점 감소한다는 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이고요. 반대로 노동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자본 투입량을 늘리게 되면 점점점 늘리게 되면 GDP의 증가분은 점점점 감소한다는 것이 자본의 한계 생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자본이든 노동이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인데요. 생산 요소 투입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GDP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GDP의 크기는 점차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K를 늘릴 때 H는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고요. H를 늘릴 때 이제 K가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계 생산 체감. 자, 이 가로축의 변수가 K입니다. 지금 우리는 K를 늘리는 경우죠. 자본 스탁을 늘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때 효율 단위 노동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가 K 투입량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K 투입량을 이만큼 한 단위 늘리면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은 이만큼이겠죠. K가 요점에서 요점으로 한 단위 늘어나면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 GDP는 요만큼입니다. 자, 그런데 자본 스탁을 어느 정도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B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본 스탁을 한 단위 추가로 늘리면 그때 추가로 늘어나는 GDP의 크기는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자본 스탁이 적을 때는 자본 스탁을 한 단위 늘렸을 때 GDP가 이만큼 늘어나지만 자본 스탁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을 때는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 혹은 GDP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만일 자본 스탁을 이만큼 축적했을 때 여기서 한 단위 늘리면
GDP의 증가분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자본 스탁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추가적인 자본 스탁에 대한 GDP의 증가분은 점점점 작아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본 스탁이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고요. 가로축에 우리가 늘려주는 생산 요소는 수량을 바꿔주는 생산 요소는 이제 효율 단위 노동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효율 단위 노동을 적게 투입하고 있을 때 한 단위를 늘리면 이때 GDP는 이만큼 증가하게 되고요. 효율 단위 노동을 어느 정도 충분히 투입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노동 투입량을 늘리면 그때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 혹은 GDP의 크기는 전부 다 줄어들게 되죠. 감소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효율 단위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추가로 한 단위를 늘린다고 했을 때 그때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는 산출량의 증가분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를 이렇게 보통 이걸 우리가 컨케이브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컨케이브하게 생산함수를 표현하면 그럴 때 반드시 한계 생산은 체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입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투입 요소, 가로축에 있는 변수가 투입 요소잖아요. 투입 요소를 늘리면 늘릴수록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 GDP의 크기는 점차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을 우리가 총 생산 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자,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한번 하고 이제 20장을 마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만 하고 20장을 마치고 우리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세 번째 요인, GDP를 결정하는 세 번째 요인은 사실 생산 요소는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는 이제 K와 H, 대문자 H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A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본 스탁과 주어진 효율 단위 노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테크놀로지라고 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생산 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휴먼 캐피탈, 그 다음에 피지컬 캐피탈,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산함수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노동의 총량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이제 대문자 L은 여기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숫자가 되겠죠. L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정했던 것이 more is better예요. 그러니까 K든 L이든 늘어나면 투입 요소가 늘어나면 그러면 K든 H든 늘어나면 더 많은 GDP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보시면 L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small h가 커지면 GDP가 증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 스탁 K가 증가하면 또 GDP가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A가 증가하면 또 GDP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역할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이번에는 편의상 여기에 H를 써도 괜찮습니다. K가 와도 괜찮고 H가 와도 괜찮은데요. 편의상 여기에 이제 K를 제가 표현을 했고요. 자본 스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DP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적은 수준에 있을 때 한 단위를 늘리면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는 비교적 크지만 자본을 많이 축적한 상태에서 한 단위를 늘리면 그때 추가로 늘어나는 GDP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서 뭐 나중에는 미미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본 스탁도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K가 K바로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